톡합니다 시간입니다.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은 또 알면 도움되는 금융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조정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조성모 서민금융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네, 머리가 좀 짧아지셨고, 그리고 제가 근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바빠지셨더라고요. 어제부터예요, 보니까. 이 서민금융연구원장 하시면서 또 병행해서 이제 23개국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상담 조직, 국제 최대의 재무 컨설팅사, FPSB. 여기 이제 부회장 맡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높은 직책 아닌가요? 뭐 높은 직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서민들 아니면 중산층 지금 자꾸 이제 고령화돼 가잖아요. 네. 재무관리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중산층들 고령화돼 가는데 재무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재무관리 상담사를 그 기준을 인정하고 재무관리 상담사를 이게 양성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하면 보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23개국이니까 완전히 글로벌하게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글로벌한 그 23개국이 참여했고 한 세계적으로 한 1,800명의 그 자격증 보유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재무 상담과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예.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또 원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대출 관련된 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서민들이 이제 대출 이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그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좀 답을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출 이자는 그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뭐 신용 상태가 좋으면 네. 금리가 낮아지고, 그죠? 신용 상태가 이제 나쁘면 금리가 올라가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대출을 받았는데 네. 뭐 중간에 신용 상태가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내가 뭐 뭐 승진을 네. 했다거나 뭐 그 이렇게 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신용 있잖아요. 등급이 뭐 네, 올라가고. 7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다.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상환 여력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저 승진했고 신용 상태 이렇게 좋아졌으니 금리를 좀 당초 낮춰주세요. 받은 금리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낮춰주진 않는 거죠.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이제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이 상승했다든가 직장에서 뭐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요즘은 올해부터죠. 뭐 네. 직접 은행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에 뭐 상담하고 신청하는데 한 번, 그리고 이제 승인 났다 그러면 약정하러 한 번, 두 번을 방문해야 됐었는데 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비대면 그래가지고 계좌 개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약정하러 한 번만 방문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 같은 것을 한 번만 가면 그 신청을 해서 약정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뭐 기업들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이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걸 활용하면 한 어느 정도나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용 대상자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뭐 기업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 늘었다든가 하면 신청하면 되고요. 통상 그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0.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2%면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그 권리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이런 권리를 알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작정 다 해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청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사유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안 되고요. 네. 뭐 이런 제한 조건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금융회사하고 상담을 해야 제한사항이 됩니다.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휴일 대출 상환 제도도 시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날 뭐 주말에 상환할 수 있는데 이게 은행 문을 안 열고 이러다 보니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월요일날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휴일에도 이제 대출 상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이 뭐 한 5일씩 될 때, 뭐 설 연휴 같은 때 이런 때는 이제 뭐 보증금이 회수가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이거를 갚고 싶은데 못 갚으면 결국은 그 휴일 동안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특히 연체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연체 이자료는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체료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휴일날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어렵다 하시는 이제 노인분들은 그 ATM기 가서 상환을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례를 들어보면 한 5억을 이제 뭐 보증금이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3.6% 정도로 빌린 그 차입금이다 했을 경우에 5일을 빨리 상환하면 결국 25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네, 그래서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알면 장숙에 또 돈 넣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회사에 가서 직접 금융회사 직원은 없지만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딱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출 이자를 그동안 잘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어려움이 좀 생겨서 이제 잘 갚지 못하는 그 경우가 이제 생겼다면 이분들은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빌렸다. 그런데 이제 한 곳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3개월 이내에 이제 연체 상태다. 네. 이런 분들 경우나 아니면 이제 연체 기간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인데 짧은데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네. 채무 감면이라든가 네. 뭐 변제 유예, 네. 채무 기간 연장 등의 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이제 담보대출 경우에는 10억 원이고요. 네. 담보가 없는 거, 무담보에는 이제 5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왕창 빌리고 또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액의 6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이 총 채무액이 30%가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채무자 중에서 네. 채무 상환액이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버는 금액의 30%가 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보유 자산이 10억 원 이하인 자. 네. 뭐 너무 보유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 도와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분들로 제한이 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서류 같은 게 필요하다거나 뭐 이제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신청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각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하면 되고요. 아니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채무 현황을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 보유 현황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갔다, 이제 뭔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얼른 금리 인하 그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또 휴일 상환, 뭐 연체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네. 채무 조정 신청하는 거 이런 걸 알면 서민들이 어려움이 덜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강지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소득과 재산 증가, 승진 등으로 직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톡합니다에서 이야기가 됐던 그 권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그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 정답 남겨주실 때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